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봉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면은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요즘은 편의점도 그렇고 무인점포가 늘어나다 보니 청소년들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집 근처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을 갔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경 무엇을 훔쳐간 학생을 찾습니다 하고 붙어있는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몇 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점포에서 물건을 절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차량, 오토바이 등을 절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이 큰 친구들인가 보다 하기엔 저희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에도 해당 사안으로 상담 오시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절도 1회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건의 절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등 추가 범죄가 경합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절도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청소년의 절도죄 어떻게 처벌할까요? 이건 연령에 따라 특수절도인지 일반 절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연령부터 살펴보면 14세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 형사처벌 안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럼 아무런 조치나 처분도 내려지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경우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며 1호에서 10호의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습적으로 절도가 이루어졌거나 다른 친구와 같이 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면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스카이캐슬의 예빈이도 13세의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장면을 보면 이러한 절도를 상습적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지른 게 나오거든요. 만약 저 친구가 해당 사안으로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소년보호 처분은 받게 될 겁니다. 만약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때문에 징계 조치를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이 열려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습적인 절도를 한 경우 혹은 피해 금액이 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안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어린 나이부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겠죠. 또한 특수절도인지 일반 절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절도와 특수절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혼자 절도를 했다면 일반 절도에 해당하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당연히 특수절도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일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해 특수절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에요. 또 특수절도는 보호처분 내에서도 8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8호 이상을 받아 소년원 훔치 처분이 나온다면 부모님들이 우려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모여있는 소년원을 가게 되면 교화 교정이라는 목적에 따라 반성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간혹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의 절도 현장에 있었거나 이를 방조한 것만으로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특수절도로 묶여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절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불량식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훔친 경우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엔 절도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면허 운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도죄와 경합된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만큼 더더욱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청소년 절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들 배상하고 다음부터 하지마 라며 경고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찌저찌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물론 절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갖추어서 소명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